이번 영상은 방배동입니다. DH 방배, 레미안 원페를라, 청약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지역입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파트가 아니라 방배동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수역에 내려서 방배 3호와 방배 6구역을 먼저 답사했습니다. 방배로를 따라 신동아와 삼익의 공사 현장을 방문했고 재개발 지역을 쭉 훑었습니다. 15구역을 마지막으로 임장한 후 이수역에서 귀가했습니다. 타임라인을 걸어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단지를 발췌하는 것도 권합니다. 외국인에게 서울의 주거문화를 소개할 기회가 있다면 방배동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다양한 주거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 방배동이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가 공존합니다. 답사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로 구획화된 아파트를 배회하는 것이 편합니다. 다만 재건축으로 각 필지와 골목에 엉켜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답사하기 어려울 뿐더러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것이 못내 씁쓸합니다. 방배 3호 아파트, 935라고도 부릅니다. 1133세대로 76년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단지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도 심했습니다. 심지어 평일 오전인데 말입니다. 중대형 평수 위주인데 평균 대지 지분이 15.4평으로 작습니다. 그만큼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다는 말입니다. 매매 가격도 방배에서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42평 최근 실거래가는 20억대입니다. 재건축 초창기이고 분담금도 예상되어 순탄치는 않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 장점입니다. 방배의 신사모입니다. 481세대가 거주 중이며 83년 준공되었습니다. 단지 초입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곳은 아파트인가? 건설사 전당대회인가? 건설사 간의 수주 전초전이 치열합니다. 심지어 현사는 버스 정류장에 광고를 낼 정도이니 말을 다했죠. 방배 신사모는 용적률 191%에 평균 대지 지분이 27.3평입니다. 동강 간격만 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방배동 재건축 단지 중에 가장 큰 대지 지분입니다. 솔직히 저는 신사모를 둘러보며 당장의 주거가 불편하겠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외관도 멀쩡해 보였습니다. 재건축이 시급한 935는 사업성에 발이 묶이고 살만한 신사모는 빠르게 진행되는 역설이 인상적입니다. 신사모 아파트는 54평이 최근 33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3호와 신사모는 방배동 북단에 위치합니다. 단지 내에서는 레미안 트리니원이 보입니다. 이곳을 방배가 아니라 반포 생활권으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포천을 기준으로 방배와 반포의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포와 가깝다는 것은 더 높은 급지의 동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강을 따르는 올림픽대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명실상부 방배의 대장 아파트 DH 방배입니다. 2026년 9월 입주 예정이고 3064세대가 거주합니다. 이 아파트의 단연 돋보이는 점은 244%의 압도적인 비례율입니다. 조합원 수가 1142명밖에 되지 않아 많은 일반 분양 세대로 청약시장을 화끈하게 달구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90.28, 최고 당첨 가점 74점을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에도 말입니다. 306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재정비 사업치고는 반듯한 땅의 모양, 8차선의 서초대로 등 방배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가 못내 아쉽습니다. 방배초는 왕복 8차선의 서초대로를 건너야 하고 이수초는 절대적인 거리가 멀어 라이딩이 필수입니다. 1097세대, 2025년 11월 입주를 앞두는 레미안 원페를라입니다. 25년 2월 분양합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
도로입니다. 도로가 재디자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재건축에서는 종종 있는 일인데 방배로 31길이 단지 내를 관통합니다. 아파트가 분절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원페를라는 빌라 사이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큰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않아서 방배로나 서초대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올 때도 5, 6분 정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방배 재건축 구역 중 홀로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3호와도 멀고 DH와도 거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사이의 연담화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한편 큰 도로를 건너지 않고 방배초로 통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없어 단지 내의 균질성이 DH 방배보다 낮다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은 사람 각자의 판단입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배 7구역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알찬 사업지입니다. 조합원 수가 81명밖에 되지 않아 일반 분양 세대를 많이 분양할 수 있습니다. 서리풀 터널과 가까워 서초동 및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방배와 서초동을 오고 가는 많은 차량이 가장 먼저 보게 될 방배의 얼굴입니다. 다만 최근 조합장이 해임되는 내용이 있었고 제초안 적용을 받는 단지라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장 해임은 비일비재합니다. 철거가 완료되고 펜스가 길게 쳐져 있습니다. 2028년 방배 포레스트 자이로 재탄생합니다. 2322세대고 5구역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방현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방배에 몇 안 되는 초품화 아파트입니다. 효령로를 끼고 남부순환로와 가까워 도로교통이 우수합니다. 방배역과 사당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적 입지도 준수합니다. 매봉제산과 도구머리 공원을 끼고 있어 녹지 공간이 풍부하지만 단지 내 경사는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배동의 고요하고 쾌적한 장점은 두루두루 가장 잘 담고 있는 육각형 아파트입니다. 492세대 방배 르엘로 재건축이 됩니다. DH, 레미안 원처럼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방배 13, 14, 15 중에서는 비례율이 116.5%로 가장 높습니다. 현재 철거를 완료했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다소 아쉽지만 DH 방배와 붙어 있어 연담화가 기대됩니다. 1730세대의 아파트로 재건축이 됩니다. 답사 중 신축 빌라가 꽤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업성이 좋은 7구역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역시 비례율 108.9%로 타 구역보다 낮은 사업성입니다. 이 단지의 특징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재건축 구역 중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475선의 이수역, 245선의 사당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호선과 7호선 사이 세로로 길게 뻗은 모양새 때문입니다. 20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4년 만에 이주까지 완료했습니다. 쾌속의 사업 속도로 이 정도면 재건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합니다. 방배역 역세권으로 교통이 훌륭하지만 초역세권과는 한 발을 떼고 있어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상문고, 서울고 등 우수 고등학교와도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시공을 맡았으며 조감도를 보면 대단히 독특한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첫 번째 OTL인 만큼 포스코에서도 자존심을 걸고 지어내고 있습니다. 17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24년 11월 분양, 27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DLENC 아크로 리츠 카운티로 지어집니다.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거주하던 아파트로도 유명합니다. 방배 신동아와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지만 세대수, 효령로 인접 유무 등 뒤지는 면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부분들이 통행하는 세이프티 게이트가 인상에 남았습니다. 제 눈으로는 꽤나 근사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한창인 도시에 가면 새삼, 세월의 유한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모같이 철거 이전의 답사에 사진과 기록을 남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현재 펜스가 쳐져 있는 개발 중인 지역은 들어가 직접 살피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추억과 시간은 거주민 분들께서 굳이 저 같은 사람의 발길을 빌리지 않더라도 적절히 기록하고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호선) 사당역, 방배역, (4호선) 사당역, 이수역, (7호선) 내방역 등이 지납니다. 3호 아파트는 구 반포역도 이용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위주의 지역이라 촘촘한 도로가 많습니다. 방배로 2호길, 서초대로 189길 이런 식으로요. 중점에 둘 도로는 세 가지입니다. 이수역, 내방역, 서리풀 터널로 이어지는 서초대로, 사당역, 방배역, 서울고로 이어지는 효령로, 방배역, 내방역, 구반포 순서의 방배로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보실 때는 이 세 도로와 접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큰 도로를 접하는 것의 중요성은 저보다는 차를 가지고 통근하시는 분들께서 더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서리풀 터널은 2019년 개통하였는데 방배동의 강남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이전까지는 효령로를 거치거나 사평도로를 통했는데 그 불편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상권과 문화시설은 빈약하다고 느꼈습니다. 단독주택 위주의 낮은 밀도의 도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권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재건축이 완료된다면 대단지 아파트의 수요를 흡수하는 튼튼한 상권이 형성되리라 예상합니다. 임장을 가신다면 이수역 먹자골목과 남성 사계시장을 추천합니다. 매운 오뎅이 아주 맛있습니다.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이곳이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시장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재건축으로 방배동의 많은 가게들이 이곳으로 이전했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와 서리풀 개발은 방배의 상권과 문화시설을 한 단계 높입니다. 지금은 많은 기능을 반포동이나 서초동에 빚지고 있지만 이곳 지구들이 개발된다면 일자리나 상업시설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방배동에는 강남 8학군이라 불리우는 명문 고등학교가 토지 내에 있습니다. 서문여고, 동덕여고, 상문고 등 서초의 내로라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확실히 불편합니다. 방배초등학교, 이수초등학교, 방일초등학교 모두 아파트와 떨어져 있습니다. 학교 앞 길도 좁아서 통학 차량이나 버스가 오고 가기에도 불편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한편 3호와 신삼호 옆의 설해초등학교는 보행길이 육교로 이어져 있고 방배로라는 큰 도로를 접하고 있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앞서방으로 불리우며 전통적 부촌으로 방배가 군림한 데는 숲의 존재가 적지 않았습니다. 매봉제산, 서리풀공원, 이수동산 등 작고 큰 산이 어울러 있습니다. 임장길에 올랐을 때 이 숲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따릉이를 타고 방배를 배회했는데 지영이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DH 인근 방배곡의 경사는 가히 살인적이었습니다. 자연환경 역시 잘 정비된 공원보다는 뒷산 성격이 강했습니다. 숲은 울창한데 공원으로서의 엔터테인먼트는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수동산을 오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래서 숲세권 하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다 보니 저도 모르게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상에 올라서 방배의 풍경을 눈에 담으니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이래서 옛말에 흙을 밟고 나무를 보고 살라나 봅니다. 향후 10년간 방배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단독주택 위주의 지역이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바뀌면서 도시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기존의 우수한 교통을 바탕으로 역세권과 상권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거시장을 선도하는 상품은 아파트입니다. 그중 최상품은 좋은 입지 대단지 브랜드 신축입니다. 방배는
좋은 입지를 이미 선점하고 있고 상품의 형태만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고요한 강남이라는 특색에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군이 더해져 방배의 전성시대를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방배는 은근 추천 대상과 비추천 대상이 분명합니다.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방배는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아이 혼자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초등학교가 가깝지 않고 가깝더라도 큰 도로를 지나야 합니다. 특히 DH 방배의 초등학교 접근성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14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중고등학교가 가까운 방배가 좋습니다. 고등학교는 버스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통학 시간이 길면 수업 시작 전에 기운이 다 빠집니다. 반면 학교가 가깝다면 아침 시간을 더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고 학업에도 분명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 외에도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방배 5구역은 학령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건립을 포기하고 중장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선택했습니다. 방배는 확실히 시니어의 도시입니다. 조합원들 중 어르신들이 많고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재정비 이후에도 방배의 주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전통 부촌, 새롭게 탈바꿈하는 방배, 임장 영상을 마칩니다. 오랜만에 긴 호흡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